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9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찐시황이고 저는 하창봉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끔 이런 멘트를 방송할 때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 생각으로는 올해 2022년도의 마지막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제 생각으로 마지막 가을이 되고 이제 내일부터 겨울. 사실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고 계절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것도 날씨인데 날씨가 그동안 조금 우리나라 정시만큼이나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자, 오늘 화요일 찐시황 또 화요일마다 함께 하다 보니까 화요일자 불화자를 사용하는데 제가 나오는 화요일마다 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 또 좋은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죠. 네. 지금 제가 이사님하고 네. 세 번째거든요. 네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세 번 다 중국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종지부를 찍을 것 같습니다. 네, 종지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우려들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조정도 좀 있었다 보니까 우려를 했는데 이게 시장이 크게 뭐 빠질 시장은 아니었고 이 크게 빠진다는 점이 어차피 시총 상위주들 출발부터가 우리 지수 대비해서는 덜 빠지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지수단에서 잡아주다 보니 구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게 또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불거지면서 오늘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주들이 네. 강세를 나타냈고 뒤이어서 이제 뭐 중국에서 파생할 수 있는 엔터는 장 초반부터 강했고 나머지 군들 같은 경우 뭐 레저 우리가 카지노 이쪽 단위 특히 또 주가가 강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저번 찐시황 때 대표님께서 딱 집어주셨던 게 이 중국과 관련된 부분 이 코로나 코로나 확진자가 네. 증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코로나 관련해서 관련주를 볼 게 아니라 반대급부로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네, 부분을 맞죠. 터치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딱 이게 한 주가 지난 타이밍에서 주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여지는 흐름을 보니까 딱뭐 찐시황 같은 경우가 정말 유익한 시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자찬을 하자면 네. 제가 찐시황은 지금 화요일에 함께 합니다만 네네. 아침 7시에 우리 방송 네. 시작하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장 시작할 때 화요일만 나오는데 네. 항상 제가 이제 첫 번째 파트를 담당을 하는데 네. 우리 8.15 대표님께서 제가 코너가 끝날 때쯤 네. 오늘 양봉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어지간하면 제가 판단해가지고 네. 오늘이 양봉이다 할 때는 자신 있게 양봉이란 말하고 네. 오늘이 양봉이 어려울 것 같은 데는 흘려요. 네. 오늘 아침에 안 보셨죠? 네, 오늘은 못 봤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양봉이라 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잘났다는 이야기인데 딱 미국이 종가 저가로 빠진 날.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이었고 그러면 결자 해지의 마음은 중국이었는데 네. 사실 어제 장 마칠 때 모습에서 어느 정도 좀 힌트를 봤었거든요. 네. 물론 오늘 이 정도 획기적인 어떤 반등이 나올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자아자찬하면서 양봉 나왔으니까 네. 네, 오죽하면 8.15 아침 방송 유튜브 댓글에다가 네. 양봉이라고 적어놨어요. 네. 네,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좀 오늘 주제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혹시 왜 적은지 아십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알면서 일부러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말 맞췄는데 말 맞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 네. 좀 민망해서 그런데 네네. 메이드 인 차이나. 이제 중국과 관련된 제품들 아니면은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을 봐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구나. 일부러 저한테 설명할 여지를 남겨주시는 센스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이라는 이야기인데 네. 시장의 재료가 중국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는 말이 중국산 제품을 보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전체 매크로 시장 자체가 중국 증시의 변동성, 부양체, 코로나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도 움직이고 국내 주식도 움직이는 그런 지금은 약간은 그러니까 파월의 어떤 영향력보다는 네. 지금은 중국에 대한 영향력 따라 한국 증시가 많이 움직이는 그걸 네. 표시를 했는데 그것도 뭐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오늘 정도까지는 이런 장이었다. 이걸 좀 표시해봤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중국장 봤거든요. 네. 역시나 중국 증시는 혹시 보셨습니까? 홍콩 6% 올랐어요. 네. 아까 저기 4시에 네.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 네. 아니 4시죠. 네.
내심. 거기 그 기자회견 한다 그랬잖아요. 네. 혹시 뭐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톤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언제나 중국 같은 경우 공식적인 멘트를 할 때는 코로나 관련해서는 강경한 그런 멘트를 했었는데 네. 이제 톤을 좀 확실히 조절하는 그런 멘트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계속 뭐 그런 가능성을 이제 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시위 같은 경우도 더해지고 여기에서 실제 코로나 확진자의 데이터가 줄어드는 수치도 보였더라고요. 네. 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중국도 좀 데이터가 조금 더 꺾이는 단계라고 하면 좀 그런 여지, 리오프닝의 여지 같은 경우를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도 아까 봤는데 네, 봉쇄 자체는 당연히 유지를 하고 네.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대로 백신 접종 강화를 좀 가속화하겠다. 네. 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네, 사실 그런 거거든요. 지난 10월 말 11월 초에 나왔던 중국의 감염 지침을 놓고 봐도 뭐 네. PCR 검사 횟수도 줄이고 네. 격리 기간 줄이는 그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표현이었는데 네, 지금 이 차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간으로 홍콩 증시 발표 이후의 분봉입니다. 네, 그러니까 발표하고 나서도 확 땡겨 버렸거든요. 네, 한 1% 정도. 네, 그럼 그 말은 이제 오늘 우리 정시도 많이 반영을 받았지만은 네, 확실히 오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국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확진자 수도 뭐 약간 6일 만에 조금 줄었다고는 하는데 네, 그건 네. 너무 사실 네,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건데 네. 큰 결을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네. 중국이 제로 코로나는 그대로 유지한 채 네, 지금 오늘 아까 긴급 뭐 사실 긴급도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 했지? 뭐 백신 접종을 강화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핀셋 방역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뭐 일단은 그런 식의 구성 같은 경우는 그 정책 같은 경우를 통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좀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기는 해요. 우리가 언제나 코로나를 겪어올 때 같은 경우도 마지막 국면에서 이 뭐 방역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또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 좀 한 단계 더 다뤄졌던 것처럼 추측을 해보면 뭐 희망사항까지 더해서 좀 그런 단계이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은 해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40만 명 넘고 했었거든요. 네, 네. 우리 인구 5천만 명에 네. 거의 뭐 그럼 확진자 수로 치게 되면 퍼센테이지 기준으로는 거의 뭐 1% 수준까지 갔었는데 네. 중국이 우리가 공식 인구가 14억 명이라 그러잖아요. 네. 비공식은 뭐 이상이 될지도 알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중국이 지금 하루 전체 확진자 수 4만 명 가지고 저 날리면 네. 이게 우리가 저는 궁금한 게 네. 확진자 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지 확진자 수. 네. 확진자 수는 왜냐면 오늘 물론 6일 만에 확진자 수가 조금 줄었다고 이거 사실 중국의 코로나가 잡힌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오늘은 약간 이렇게 뭐 정 씨가 이렇게 좀 반응을 했다 하더라도 네. 확진자 수는 매일 우리가 확인 가능한 거니까 네. 그럼 확진자 수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지 네. 아니면 오늘 오후 4시에 발표했던 것처럼 중국 보건당국에서 발표했던 제로 코로나는 유지한 채 일정 부분 봉쇄 조치 자체는 검역 자체는 완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구심점을 잡는다면 네. 우리가 데이터의 투명성을 놓고 보면 확진자 수 부분, 이 중국의 확진자 수 부분은 그리 투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점을 일단 충분히 조작 가능하다. 네, 예를 들어서 검사를 안 하면 확진자가 네.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투명성은 시장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심 케이스는 우선 일단은 이 정책이었죠. 정책의 바탕이 돼서 그냥 하나의 보탬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 그 정도의 톤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게 되면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저는 2차까지 접종을 받았는데 네. 대부분 최소 2차 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부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었는데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국에는 지금 mRNA 백신을 맞은 사람이 없다. 있어 일부일 거고 왜냐하면 네. 전 세계에서 mRNA 백신을 만든 제약사는 미국 회사란 말이에요. 네. 모더나 네. 그리고 화이자와 미국 독일의 바이온테크의 합작사 그럼 2개 정도 회사만 mRNA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네. 어쨌든 mRNA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노바백스에 맞던 백티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 갑자기 네. 또 백신 전문가가 됐네요. 네. 근데 우리가 맞은 게 대부분 모더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또 mRNA 백신은 안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 제가 자료를 봤더니 네.
12억 중국 질병청의 데이터에 의하면은 네. 중국의 백신 접종률이 60세 이하가 86%, 80세 이하가 65.8%랍니다.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오히려 낮다 보니까 네. 이제 PCR 검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는데 네.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왜 이러냐면 의외로 확진자 수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급한 게 지금 그 사노팝입니까? 좀 네. 네. 시노팝? 네. 네. 그거 네. mRNA 백신이 아까 말한 요 퍼센테이지 80%, 60%는 시노팝 백신 말하는 거고. 네. 근데 그렇다고 미국이 모더나 화이자 백신 줄 것도 아니고. 그럼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랑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원선 복귀하기는 어려울 건데 네. 우리 투자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네. 어차피 백신 보급이 낮으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투자 포인트를 금융 방침 완화. 네. 네. 그게 깔끔한 거죠. 네. 완화. 네. 그러면은 오늘 중국주 많이 올랐잖아요. 네. 화장품. 네. 어떻게 보십니까? 따라가도 되는 건지. 뭐 차트 보여주셔도 상관없어요. 아까 LG 보니까 LG 산업강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화장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서요. 네. 우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는 시세가 더 나도 추격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시세가 더 나도? 네. 왜냐하면 데이터가 한 번은 중국 시장 안에서 실제 그 점유율을 가지고 왔던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네. 빠져 있는 상황 안에서 주가는 그를 감안해서 빠져 있는 상황이 동일하겠지만은 그 마지막 원래 시세의 회복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의 포인트가 존재를 해야지 이거는 연속적인 시세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화장품의 케이스는 저는 조금 시세는 당연히 나겠지만 그 시세의 강도는 대형 화장품 쪽은 약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있고요. 연계해서 네. 실제 실적과 연계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카지노, 파라다이스 이쪽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호텔 신라 같은 경우가 3분기 데이터가 소위 말해서 안 깨져야 되는 데이터까지 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주가는 그의 반응에서 3분기 실적을 반응해서 빠졌고 그리고 나서 주가의 회복 단계에서 지금 면세 쪽에 실제 데이터가 회복이 되면은 주가는 뭐 지금 추이를 더 상승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데이터 회복 이전에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처럼 약간의 빌미 정도만 보여주더라도 명분을 가지고 주가는 미리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실적이 깨져 있고 주가가 그에 대해서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돌아와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까 배제를 한 이유, 물론 시세가 나겠지만 배제를 한 이유는 뭐 그만큼의 데이터가 깨져 있는데 그 데이터 같은 경우가 중국 로컬 안에서 기존에 가지고 왔던 형성을 했던 데이터인데 이미 밀려나 있다는 점에서 좀 제한적인 상승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중국 하면 생각나는 섹터가 네. 엔트주가 있잖아요. 네네. 원래 SM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물론 최근에 엔트주가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네. 오늘은 또 한참 눌려지던 그 작은 JYP도 마찬가지로 올랐는데 네. 엔터주는 좀 어떻게 보시죠? 하이브까지 움직이더라고요. 네. 엔터 같은 경우가 좀 아주 심플하게 음원 시장만 대입을 해보면 우리나라 대비해서 중국이 10배 정도가 넘게 더 시장이 큽니다. 그 다음에 그와 파생되는 부분, 뭐 공연이라든지 그 부분은 우리나라 대입해보면 5, 6배 정도 중국이 더 커요. 그런데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그 밸류에이션의 잣대가 이제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탑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자, 지금 받고 있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여기에 대입하는 멀티플 요인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뭐 10배 준다, 12배 준다. 통상 지금 엔터는 20배, 25배 정도 주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그 매출 볼륨이 늘어나는 구조만큼 해서 내려오는 이익 대비해서 그 주가 수익 비율 부여까지 더 늘 수 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그 글로벌 탑에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의 깃발이기도 하고 그 깃발 같은 경우가 시장이 그 확대되면 될수록 거기에 대해서 좀 확장해서 줄 수 있다는 그 점에 따라서 엔터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좀 열리는 단계, 이 열리는 단계라고 하면 뭐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점차 좀 둔화되는 그 단계에서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이 많이 달라진다고 함이 지금 부여받고 있는 JIP를 예로 들면 내년엔 1,000억 정도 체력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시총은 한 2조 5천억 원 그 이상 정도인데, 이게 이제 3조나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중국을 통해서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대한민국 지금 아이돌의 걸그룹이나 보이그룹들의 출신을 보면 네, 네. 대부분 글로벌하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이제 2000 한한령 이후부터 네. 사드 사태 이후부터 중국 국적의 가수들을 팀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네. 그럼 왜냐면 중국 내 뭐 대형 기획사들이 오히려 이제 시장 자체를 글로벌 미국과 네. 일본, 동남아에 타겟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 제가 어떤 갑자기 이걸 왜 생각을 해봤냐면 뭐 SM도 최근에 뭐 예전에 그 엑소죠. 네, 엑소 네. 중국 멤버가 좀 안 좋은 사건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럼 엔터주가 만약에 중국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상관이 없는데 네. 한류 쪽으로 가는데 네. 엔터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정말 한국과 중국의 또 사드 이슈 자체도 이번 한 3년 만에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네. 뭐 은근슬쩍 지금 한한령 풀리는 그림으로 가다 보니까 네. 엔터주도 움직이고 했잖아요. 네. 그 엔터 중에서 그럼 음악 관련 회사들은 과연 이 섹터들이 중국으로 만약에 진출을 할지 아니면 중국 모멘텀은 아예 빼고 봐야 되는 건지. 아, 엔터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엔터 네. 기획사 SM들, JYP, YG 기타 전부 다 보면 네. 이게 의도적일지 모르겠습니다. 블랙핑크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네. 글로벌 국적의 그 국적 기준으로 네. 그거를 이제 멤버를 구성할 때 중국을 안 넣어요. 네, 왜 그렇습니다. 네. 이미 이제 기획사들이 중국에 가봤자 안 될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앞으로 또 어떤 와해적인 분위기가 나오면 네. 그게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엔터 회사도 중국 관련주로 뭐 지금 약간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네. 우리가 말하는 지금 드라마 콘텐츠 네, 관련주 네. 이거보다는 탄력성이 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네. 한번 제가 체크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진짜 열렸을 때 그만큼의 더 부여를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능성이다 보니까 네. 가서 공연을 하는 환경도 아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막 네, 중국 막 약하고 그렇습니다. 했었으니까. 네. 그 이제- 환경 정도는 아니고 가능성만 보이다 보니 네. 아직은 직접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죠. 아 예. 내가 프로듀서라면 네네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냥 포커스를 여전히 지금처럼 미국이나 글로벌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겠다. 네, 아니면은 저기 여자 아이들도 일본에서 엄청 히트했죠. 네, 그리고 여자아이들 중에는 중국 멤버가 있습니다. 아 있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자아이들은 있는데 그 3대 기획사 쪽, 뭐 SM 이쪽 네.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출신들이 엑소 이걸 아예 안 했을 거예요. 애를 제가. 너무 먹여서 네 아무래도 예, 애도 먹이고 그냥 도망가고 네 사건이 좀 많다 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좀 배제를 하고 있는 단계 같습니다. 예, 괜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거는 네. 왜냐하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네. 뭐 최근에 엑소 사건도 언론에 그렇습니다. 나오고 네네. 해가지고 생각도 났고 네, 그냥 모든 기획사들이 이제 거의 제가 이번에 그 뭐죠 월드컵 경기 BTS 전국의 그 네, 오프닝 행사를 보고 나서 네, 아, 정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한국의 K-팝 이 정도인가. 네,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굳이 뭐 중국 시장까지도. 근데 네. 이제 워낙 지금 한국과 중국의 이제 사드라든지 한한령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짓궂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 엔트 쪽이잖아요. 네. 카지노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니까 네. 뭐 어느 정도 됐고 네. 그럼 콘텐츠 쪽은 네. 약간 뭐 그 강변 호텔입니까? 영화 네. 하나 뭐 실렸다고 해서 네. 텐센트 그 OTT 실렸다고 해서 이게 하필이면 저 영화도 사실 우리 기준으로는 전혀 몰랐어요. 네, 네. 혹시 그 영화 아셨어요? 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예, 공감동 영화 잘 네.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우리가 아는 대중적 영화는 우리가 몰랐다. 독립 영화 성격이었나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약간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풀리니까 네. 뭐 콘텐츠 관련주들은 네, 이제 조금 뭐 이쪽 드라마 우리 뭐 사전 제작 그런 거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 이미 보니까 JTBC에서는 슈룹인가? 네, 그 김혜수 주연? 네. 이건 나름 CJ 쪽이죠? TVN 쪽인가요? 저도 헷갈립니다. 슈룹. 네, 슈룹. 네, 그 옛날 사극인데 네. 그게 약간 시장에서 언론에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거기 쓰는 대사 자체가 중국 네. 톤이라고. 아,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네, 지금 콘텐츠 관련주들이 이것저것 많이 올랐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제작사들 뭐 약간 옛날에 이제 언제적 키스트야 네. 갑자기 키스트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네. 개별주인데 예. 김수현이죠. 네. 옛날 배용준. 네. 요런 그러니까 중국 관련 드라마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컨텐츠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탄력성 면에서는 엔터주보다 좋을지 화장품보다 좋을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좀 내려주신다면 더 좋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 콘텐츠가 중국에 네. 이제 계속 릴리스되는 네. OTT는 어차피 뭐 지금 방영 중인 뭐 재벌집 아니라도 옛날 네. 것도 그대로 VOD로 릴리스하니까 네. 왜냐면 이게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처음 열렸을 때 그때가 대장금 실렸던 것처럼. 네. 주가도 그렇고 이익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올라왔었어요. 중국 음. 시장이 열렸을 때. 그러면서 좀 이 주가가 한 단계 안 좋았던 게 중국 그때 사드 이슈 있으면서 네. 시장 닫힐 때 그때 다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자, 콘텐츠의 단가 자체가 중국에서 부여를 해주는 게 그게 또 확실히 더 아주 강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단가 책정 대비해서 한 3, 4배 정도 네.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이 열려서 콘텐츠가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실적 대비해서 또 여기에서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콘텐츠주 같은 경우는 확실히 화장품이라든지 이쪽 요소보다는 더 상승의 탄력이 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넷플릭스 보겠죠? 막아놨나요?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중국은 자체 OTT만 세 가지 있잖아요. 네, 텐센트하고 네. 이찌아인가? 네. 알찌인가? 네, 발음이 좀 어려운데 네, 그러시면 제가 초록백 미디어 차트를 잠깐 띄워놨는데 네. 그러니까 드라마 콘텐츠 제작 능력이 있는 이런 작은 회사들도 언제든지 그러면 한두 번 왜냐하면 초록백 미디어가 옛날에 이게 올인이었나 너무 옛날인가 상당히 많은 드라마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다시 실릴 수도 있다니까 우리 콘텐츠 제작사들 뭐 아까 말씀 초록백 미디어 아니면은 아까 뭐 키스터 네. 그 외에도 제가 조금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너무 큽니까? 네. 좀 가장 먼저 주가는 탄력적으로 반응은 할 수 있는데 좀 무겁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기는 해요. 조금 무겁다. 네. 무겁고 이제 뭐 사마 네트워크스. 사마 네. 엄청 잘 뛰죠. 네. 거의 날라다니는데. 네. 날라다닐 때도 좀 요새 안 날아다니네. 네, 최근엔 좀 눌림목입니까? 실적에서 한번 훼손이 되다 보니까 네. 시장에 좀 중심을 못 받고 있으나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고요. 아니면은 뭐 대표적으로 A 스토리 이쪽 같은 경우가 좀 주목을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네. 네. 저는 이런 자리 좋아합니다. 이 끝나지 않았다 보거든요. 네네. 여기 저는 이제 약간 딱 윗꼬리 하나 걸어놓고 네. 장대한봉 때렸다가 네. 한번 트라이 하다가 밀리는 척 하다가 다시 딱 치고 갈 때 네.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약간 왜냐하면 지금 엔터주 투자가 어차피 매매 다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좀 부담 없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봐봤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기업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이시죠? 제가 사마 네트워크 하기 전에 사마 네트워크스랑 A 스토리. A 스토리? 이거는 약간 그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킹덤이죠? 네, 맞습니다. 얘도 내가 좋아하는 차트네. 네, 킹덤 한번, 그다음에 우영으로 한번 레벨업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 사람 아직 우영은 못 받겠네. 예, 못 받고 그 우영우는 일본 쪽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법정 드라마인데 실제 이 작가 같은 경우 구성진 같은 경우가 실제 법 쪽에 일하는 분들이 이 드라마를 봐서도 단어 선택이나 그런 게 이거는 법 쪽에서 조언을 준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일본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법을 바라보는 이 시각 같은 경우 동일한 점이 있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상당히 좀 호평을 했다. 중국이랑 그럼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이거 사회주의하고 쪽이 다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도 변호사나 있을 것 이런 같습니다. 문화 네, 자체가 조금 네. 다를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려고 하면 좀 또 다른 드라마를 제작해야 될지 킹덤은 먹힐지. 네. 근데 갑자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조금 많이 하냐 하면 네. 그러니까 유명한 IP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네. 그냥 드라마 제작사도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히트작들 네. 그런 관련 기업들은 언제든지 한 번 정도 출퉁퉁 튈 수도 있겠구나. 네, 그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네. 잠깐 들어서 네. 한번 좀 짓궂게 들어가 봤고요. 네.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다음 꼭지로 바로 넘어가면
이거 그냥 간단히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네. 시세가 많이 났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못을 박았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달 가보자. 네. 달 착륙해서 달에 무슨 자원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자원 채굴인데 사실 한국이 제가 알기로도 우주 산업에서 상당히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러시아 같은 데서 많이 밀려 있는데 일단은 이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우주 경제 로드맵을 보게 되면 6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요거는 네. 보게 되면 달 화성 탐사하고 우주 기술의 강국을 토약하며 우주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안보 실현, 국제 공조 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우주항공청 설립도 목표로 한다고 해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거. 어쨌든 뭐 정부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한다는 거는 네. 뭐 청이 생기고 하니까 예산도 잡힐 거고. 네. 우리 이사님께서 생각하는 우주 관련 수혜주 네. 이 회사는 진짜를 말은 좀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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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떤 걸 보십니까? 저는 전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좀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경험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글로벌 단으로 한번 뭐 수주를 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추려보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를 세트레가. 네, 바라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천리안 위성 발사라든지 그 최초의 경험도 있고 지금 캐파가 딱 정해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하나 쪽에서 이 지분 투자를 했죠. 20% 지분 투자를 하면서 추가로 뭔가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때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가 세트레가의 지분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인수를 했다 보니 좀 이제는 사업 지원 같은 경우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좀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많이 봤었던 인텔리안테크죠. 예,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툭툭 봤는데 다 올랐어요. 우리 지난주 화요일 찐시장에서 네, 제가 CS 2023 네, 올려놨더니 그렇습니다. 네네. 조회수 망했거든요. 왜 그날 조회수가 안 나온 거지? 그날 우리가 네. 했던 거 물론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사실 네. 누가 어떤 섹터를 해도 종목이 다 올라요. 네.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나만 그럴까 그러면은 찐시장이나 815 컨텐츠를 좀 열심히 봐주시면 네.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지난주 찐시장에서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앞으로도 이제 그런 섹터들이 네, 그쪽을 중점적으로 계속 감안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조금은 이 우주항공과 연결해서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쉽지는 않겠으나 UAM 네, 이 부분이 좀 열려가는 단계 뭐 법의 규제가 무조건 이 제거가 돼야 되겠죠. UAM도 국토부에서 네. 2030년 상용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럼 UAM 대장주라고 그러면 좀 그럴까? 네, 아마 그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하나 시스템으로 보고 하나 있거든요. 시스템. 네, 좀 무거운 주식이긴 한데 물론 테마주들이 있죠. 네네. 뭐 베셀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존재는 하는데 그때 맞죠 일정 플레이는 테마주들로 하되 하나 시스템의 변화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UAM 쪽은 하나 시스템을 이제 약간 그러니까 투자 관점을 떠나가지고 네, 이제 네. 우리가 말하는 그 리더 그러니까 네. 바로미터 되는 주식.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이 그 실제 네. 실제 뭐 해외 기업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 놨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당장 우리나라의 계약보다 우선적으로 미국에서 먼저 확실히 이 부분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예. UAM 네. 당연히 우리보다 빠르겠죠. 네. 그 부분이 시작되면 실제 해외 기업, 미국 기업이랑 뭐 지분이라든지 그 부분이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의 반응이 먼저 나타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반응에 따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뒤에 이제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해외에서 시작되는 기업들의 주가를 보고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거죠. 뭐 미국의 조비가 가장 바로미터겠죠. 그 기업의 주가를 통해서 우리나라 UAM과 관련된 해외 투자를 한 기업들의 주가들도 반응을 할 거고 그게 이제 하나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분들은 이런 거 베셀이나 네, 오늘 맞아요. 많이 폭등한 기산텔레콤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베셀이 아니라 베셀, 네, 베셀, 기산텔이죠. 네, 오늘 이런 종목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거는 매매 용어로만
매매용이고 아니면은 주가 빠져 있을 때 네. 딱 모멘텀 붙을 것 같으면 충분히 이런 걸 먼저 찍어야죠. 아, 네. 우리가 지난번 CES 어차피 CES에서 또 우주항공 이야기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하나 시스템은 차트가 무거워 보여가지고. 네, 무겁습니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네. 무거운 상황에서 한 번 더 빠진 게 대우조선해양 인수. 아, 대우조선해양. 그 컨소시엄 중에 하나다 보니까 네. 좀 더 불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이게 무겁습니다. 네, 이 캔코아 있잖아요. 네, 캔과. 얘는 나사에 뭐 납품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세법도 하고. 네, 자, 아까 그 왜 그러냐면 아마 APB에서 이런 회사들, 이런 네네, 회사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매매용으로만 보시는 건가요? 어찌 보면 아예 상관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매매용이기도 날개도 한데 만들고. 이런 거를 잘 찍어야 된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찍는다는 게 탔죠. 타이밍에 잘 찍어서 확 찍고 네. 한 방에 1-20% 나는 아, 그러한 걸로 이제 뭐 매매를 통해서 현금을 쌓고 이제는 거하게 찍을 때 바닥에서 딱 될 만한 거 찍어 놓을 때 네. 할 만한 게 또 하나 시스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취합을 해보면 네. 이제 세트레가이라든지 아까 네. 말씀하신 네. 인텔리아 테크 이런 기업들은 정말 좀 장기적으로 진하게 사업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고 네, 네. 약간 이제 뭐 약간 투자가 별로는 조금 큰 돈이 들어가서도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기업이고 네.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기업들은 정말 이제 미국에서 큰 기업들이 움직일 때 네, 네. 하는 거고 지금처럼 뭐 뭘 만든다더라 우주항공청을 네, 설립한다더라 네. 그런 거 할 때는 뭐 캔코아라든지 LP라든지 제노코라든지 비출테크라든지 변동성 큰 종목을 네. 타닥타닥하는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봤는데 네. 결국에는 달나라 보내는 거네요. 네. 달 탐사. 자, 탐사. 저 때까지 우리가 그 시간 2032년 11월 29일에도 이러고 있지는 않겠죠 여기서? 아 그때는 오케이 좋습니다. 달에서 하는 걸로. 네. 너무 달에서 한번. 썰렁했습니다. 달에서 방송. 하나 더 볼게요. 네. 내일 날씨가 제가 예전한지 혹시 아십니까? 이제 눈으로 보니까 확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후부터 바람 불고요. 네, 보니까 네. 또 오늘 내일 시장 기상청 또 설레발인데 네네. 내일 뭐 체감온도 서울 경기 영하 20도 이야기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오프닝 인사가 네. 올해 마지막 가을일 것 같습니다라고 한 네. 게 다음 주 제가 기상청 기상 그 날씨를 캡슐 올린 거예요. 네. 11월 30일부터 쭉 뭐 지그재그로 봐봐도 오늘보다 높은 낮 최고 기온이 없어요. 네. 약간 이제 그냥 갑자기 호빵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네.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월드컵 어저께 가나전 치고 나서 오늘 치맥 관련주 박살이 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네. 이런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네. 혹시 겨울 관련주 좀 준비할 때가 됐나에 대한 어떤 직군전 질문. 네.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더 추워지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 좀 테마가 돼서 주가는 당연히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저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아직 그거 재난 문자를 계속 받고 네,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좀 네. 뭐 이렇게 했다는데 네. 오늘도 네. 그때 지난주도 잠깐 동파 반지 문자가 들어왔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뭐 혹시 이제 한 가지씩 좀 이야기를 어떤 주식을 좀 보는 게 좋을지. 이게 동파 반지명이 또 수도관 관련주 봐야 되는 건가? 뭐 그런 쪽도 그렇고 막 그 원래 테마 같은 경우는 뭐 난로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막 난로요. 네. 신일 뭐 그런 온열기요? 온열기 너무 작아가지고. 네 이런 쪽이 원래 반응은 1,900원짜리인데. 예, 어쨌든 그러네요. 네. 이런 거나 아니면 원래 그 매트. 매트 쪽도 그렇고 매트, 막 그 원래는 여름에 네. 창문형 에어컨도 아, 하고 파세코 네, 말씀하시는 겨울에 이제 히터 비슷한 것도 하는 파세코요. 네 이런 종목 이미 주가들이 조금씩은 움직였네요. 사실은 네. 제가 낮에 여기저기다 엄청 소문을 냈어요. 낮에 내일부터 춥다고. 네네. 종목 소문을 낸 게 아니라 네. 내일부터 추우니까 춥다고. 각오하시라 하니까 네. 시장이 이미 알아듣고 네. 벌써 겨울 관련주 봐야 되는구나. 네, 살짝 이렇게 다 모양 만들어 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 난로. 네. 파카도 입어야 되지 않나요? 네, 파카가 뭐가 많이
팔릴까? 팝콘 뭐 노스페이스도 있을 네네. 거고 디스커버리도 있을 거고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있고 혹시 또 뭐 있죠? 옛날에 재밌었던 게 지금은 그 되게 종목이 연결이 안 될 텐데 우리 그 털 같은 경우 그 안에 우리가 뭐 거위털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 구스타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태평양물산이라고 아 그래? 그 커위털 만듭니까? 네, 그게 우모 쪽이라고 해서 뭐 따뜻하게 뭐 넣고 그랬는데 주가는 그냥 좀 근데 이 주식이 이상해졌습니다. 최근에 뭐 티하는 걸로 움직인 걸로 아는데 네, 좀 이상해졌습니다. 아 그럼 갑자기 진도 모피라는 회사 아직 있습니까? 아 진도 아, 있습니다. 있네. 네. 근데 모피 입을 정도는 아니에요. 모피. 우리 너무 너무 생각입니까? 그 이제 세대가 예전에 올드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모피로 올 수도 있지. 아 그래? 예. 설마 진도 모피 이거 너무 그 덩치가 작아서 안 되겠네. 네네, 그죠. 네, 저는 사실 그 네이처 리퍼블릭을 좀 봤어요. 네네. 네, 네이처 리퍼블릭이 아니고 네이처 리퍼블릭은 화장품 회사였고 더 네이처 홀딩스인데 네, 더 네이처 홀딩스. 네이처 리퍼블릭은 옛날에 잘 안 된 회사입니다. 화장품에서 뭐더 네이처 홀딩스 이런 걸 좀 봤거든요. 네. 조금 봐도 될까요? 아니면 충분히 이런 것도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네. 거의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실적 자체는 제가 나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그렇고 거기에 대비해서 좀 소비라든지 그러한 이슈로 좀 제대로 많이 못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뭐 이 시장이 커지는 요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이 그러한 부분의 심리까지 같이 더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좀 말이 많았던 주 중에 하나가 삼천리인데 네. 이 도시가스 관련주가 삼천리하고 이쪽이 네. 좀 뭐 말이 좀 많았는데 네. 말이 많았던 게 너무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근데 우리가 또 날 추워지게 되면 요즘에 뭐 물론 조금 또 난방을 많이 하지만은 네. 어쨌든 난방 관련 가스 유통 기업들은 네. 또 주목을 받지 않을지 제가 보니까 삼천리도 있고 인천 도시가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아직 바닥에 좀 있네요. 네네. 밑에 좀 있고 경동가스입니까? 네. 네, 경동 도시가스도 있고 네. 가스 관련주에 대한 대부분 도시가스들이죠. 네. 가스 관련주에 대한 어떤 전망은 좀 어떠신지. 왜냐하면 예. 아까 말한 대로 모피 이런 건 너무 장난친 것 같고 네. 물론 그런 게 또 갈 때도 있다. 네. 네. 이 가스 쪽은 잘 모르겠어요. 가스 쪽은. 예, 왜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 어차피 이익의 반응의 부분이 이쪽은 그 천연가스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미 그 부분은 뭐 한 타임 시장에서 롤링이 됐다. 돼 있다 보니까 다시금 이 추이로 인해서 반응을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보일러는 어떠십니까? 네. 저 그래서 귀뚜라미 보일러는 비상장이죠. 네. 네, 이게 경동나비엔인데. 네. 이게 더 신선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경동나비엔이 제가 알기로는 주가 많이 빠졌고요. 네. 이게 애들이 이 기업이 미국 쪽으로 온수매트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미국 쪽. 온수매트요? 네, 미국 쪽에 뭐 온수와 관련된 부분. 네. 네. 근데 주가가 이 월봉을 띄워놨는데 네.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그 중국 쪽 또한 진출을 했었는데 네. 중국이 안 된 거죠. 일단은 중국 쪽 같은 경우가 나가 보니까 이게 뭐 판매 캐파를 쫙쫙 늘릴 만큼의 요소도 아니었고 네. 그러면서 중국 시장을 좀 이렇게 하는 단계에서 주가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경동나비엔은 실적이 안 나왔다. 실적은 그래도 그러네요. 2분기, 3분기 온기로 봐도 우리가 한 체력이 그래도 연간 600억대 정도는 네, 영업이익이 20년대 한 600억 정도 나왔다가 작년 코로나 때 죽어버렸네요. 오히려 감소를 해버렸네요. 네, 감소 매출이 올랐는데 감소를 하고 네. 나머지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게 보통 야도 약간 그게 있죠. 계절성 있죠. 네. 보통 1분기 조금 잘 잡히고 네. 2분기 2분기 비수기고 지금 근데 올해는 지금 그래도 3분기 누적이 요 정도면은 240에 340 정도. 네네. 작년 반토막이네. 거의 좀 지금 4분기 나와도
한 400억. 그럼 경동나비엔이 결정적으로는 주가가 못 간 게 실적 부진이군요. 네. 실적에서 꺾이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조정 쫙 나와 있고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면 이제는 아니 한때 우리가 왜냐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광고도 나오고 네네네. 콘덴싱이 또 친환경 네네. 그런 광고에서 한참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 가지고서 한때 뭐 7만 원대까지 갔던 회사인데 네. 요즘에도 그 광고는 나와요. 아마 광고 모델은 조금 바뀌었나 제가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그러니까 경동나비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뭐 난로의 파세코 뭐 신일전자입니까? 네네. 이런 예. 관점보다는 실제적으로 시가총액 5천억짜리니까 네. 실적으로 보면 이게 수급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외국인들이 팔고 있더라고요. 네. 기관도 팔고. 네. 수급도 그렇고 근데 한번 업데이트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실적 업데이트요? 네. 왜냐면 이렇게 주가 빠져 있는데 달라지는 요소가 있으면 다시 좀 시작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빠져 지금 있으면, 이게 네. 그냥 보면 제가 왜 봤냐면 주가가 대략 한 2달을 키웠어요. 네, 네. 실적 발표를 딱 보니까 10월부터 빠졌으니까 뭐 네. 제 추정 큰데 네. 이거는 실적 발표할 때쯤 빠진 거 실적 나쁘다고. 그래서 네. 2달 동안 빠졌는데 네. 지금은 실적 시즌도 아니니까 네. 오히려 그냥 수급도 외국인도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는 상태. 네. 요런 거 이제 만약에 근데 올랐을 때 사면 좀 비싸게 사니까 요건 한번 이제 이사님도 한번 돌려보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업데이트를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건 바닥주 하나 본 거 일단 네. 아직은 모르지만은 네네. 나비엔의 어떤 실적 변화가 나올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네. 저도 계속 봤어요. 봤는데 이게 네네. 저는 이제 돌리는 기계가 없어요. 네. 네. 퀀트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하신. 아. 추정치 FM 가이드에서 받아서. 뭐 아니면 실제 제가 탐방을 가거나 나비엔 아니면 탐방을 이제 가서? 들여다 보거나 뭐 음. 그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어쨌든 보일러 생각이 잠깐 나가지고 혹시 호빵 드십니까? 나 호빵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 회사를 호빵 주고 사야 됩니까? 아니면 SPC가 좀 말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논란이 많았다 보니 네, 예. 이건 잊을까요?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갑자기 호빵 생각이 나다가 네, 하필 또 이게 그렇습니다. SPC가 네. 조금 빨이 맞죠? 네. 그것도 좀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거는 겨울철 보지 말고 네. 그 이슈 관련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그룹이 지금 주가도 보면 확실히 7년째 내리막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45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고 지금 벌써 7만 원까지 내려왔으면 네. 이거는 단순하게 겨울철 우리가 호빵 관련주로 볼 정도는 아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핫도그를 겨울에 많이 먹습니까? 여름에 많이 먹습니까? 핫도그는 그 겨울이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좀 더 뜨겁다 보니까. 이 회사가 아직도 핫도그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양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네. 너무 작네. 요거 아마 저기 이마트 납품할 옛날에. 네네. 이런 것도 충분히. 네. 핫도그. 그냥 핫도그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오, 좋습니다. 저는 그 갑자기 툭툭툭 생각나서 이거 네. 원고 없는 거예요. 네, 어차피 좋습니다. 우리가 원고 쓰고 하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겨울과 겨울부에서 네.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아이디어 저도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순대나 떡볶이는 잘 안 먹죠. 많이 먹나요? 순대 떡볶이 같은 경우 호불호 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떡볶이보다는 뭐 순대를 먹는 편인데 그 두 개를 막 찾아서 먹지는 않습니다. 네. 꼭 추워진다고 먹는 게 아니니까. 추워진다고 이제 추우면 핫도그를 먹으라고 제 주위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원성이 자잘해서 이 야밤에 무슨 먹는 이야기 있느냐고. 자, 그러면 꼭지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제가 사실 금융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오늘 KB금융하고 네. 하나금융지주하고 대부분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약간 금리 때문에 오른 것 같지는 않고 네. 어저께 하루 전날 정부에서 네. 비상금융대책회의를 발표를 하면서 네. 약간 은행업종, 금융업종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가 예대율,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금 비율을 말한 예수금 대비해서 네. 예대율이나 또는 배당 확대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규제를 완화할게. 네. 요 이슈로 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 왜 보통 원래 이맘때 쌀쌀해지면 배당주 하는 것처럼 네. 내일부터 쌀쌀해진다니까요. 네. 오늘 그래서 내일부터 쌀쌀해질 거 알고 금융주가 움직였는데 이건 이제 단기 투자한테는 안 맞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연말 배당주 이제 쌀쌀해지니까 네.
혹시 이제 보신다면 어떤 전략을 드릴 수 있을지. 이 확실히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상승은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은행, DGB금융이랑 BNK 같은 경우가 시가 배당률이 한 8% 정도 나와져요. 그다음에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8%가 나와집니다. KB가 6.4%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자, 그 정도의 배당을 받는다 생각하고 배당락까지 맞는다 생각하고 진입은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선택이기는 한데 제 기준에서는 배당주 같은 경우는 한 배당을 받는 데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 배당락을 잘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배당 받은 만큼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더 약해지는 국면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 배당주에 접근은 잘 안 하는 편인데 굳이 한다고 하면 이게 과거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배당주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다는 관점으로 시세 차익까지 노리고 진입을 했을 때 가장 나았던 기간이 12월 첫째 주더라고요. 그럼 네. 다 됐네요. 네, 다 됐습니다. 네. 왜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네. BNK하고 제가 DGB를 띄워놨거든요. 네네. 11월 지금 주가 상승률이 15%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네. 현재 상태에서. 네. 그러면 12월 첫째 주면은 나도 배당 받을 생각 없어요. 대부분이 배당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 몰려가지고 해를 넘어갔더니 네네. 어차피 안 팔 거였어요. 네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팔기 네. 전에 15% 20% 먹으면 팔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은 보통 배당 관련 이슈로 그러니까 지금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한 보통 이 지방은행들이죠. 네, DGB라든지 그렇습니다. BNK, 네. BNK가 부산 경남 쪽이죠. 네.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여기서 추격하기에는 뭐 데이터만 놓고 보면 조금 약하지 않을까? 네. 네, 그렇습니다. 미리 뭐 내릴 필요는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는 작은 회사들이고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오케이 이제 BNK나 DGB를 많이 올랐는데 네. 이거 빼고 그러면 지금 좀 큰 주식 중에서 KB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를 봤더니 아직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데 네. 뭐 주봉으로 보면 뭐 많이 올랐다 말하기 좀 모르니까 여기 사가지고 한 5만 5천 원만 넘어도 네. 아까 말씀하신 예상 배당률 6% 넘어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략은 어떨지 좀. 그런 접근 같은 경우도 괜찮기는 한데 이게 그러다 물리면 그냥 배당 받고. 그런데 어디- 다른 업종이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업종이. 그래서 이 부분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은행주를 플레이해 오신 분들 또는 네. 지금 뭐 물려 있는 상황이신 분들 같은 경우 정도로 국한해서 보는 게 낫다고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네. 제가 왜 금융주를 좀 짓궂게 많이 물어봤냐면요. 네.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제가 많이 보는데 네. 최근 우리나라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대책이 네. 계속 전매 제한을 푼다든지 네. 공급을 그러니까 풀어버린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분양가도 보통 분양가 기준 9억짜리 이상 중도금 대출 불가해서 네. 12억으로 올렸고 네. 물론 또 그런 관점에서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또 투자 이제 보유 조건을 그러니까 거주 조건을 보유 조건을 바꾼다든지 네. 아니면은 일시적 1주택의 기준 자체를 뭐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네. 획득 때 보니까 갑자기 은행들이 아까 예대율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대출을 할 수 있는 풀 여력이 크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거 관점까지도 혹시 생각을 하신다. 어차피 금리는 올라가는 거니까 네. 단순히 배당 빼고 보신다면 네.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 부분을 건드려 줬다는 게 이 예대율 부분. 네. 그 다음에 이 배당 확대 부분을 정부에서 이 부분을 터치를 해줬다는 점은 예대율이 직접적으로 은행의 이익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주가가 오늘 반응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주가로만 놓고 보면 이 시세 같은 경우가 추가로 형성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추가로 형성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고민이 드는 건 우리 혹시 한 달 전에 좀 이슈가 됐던 네네. 네오랜드발 네네네. 시종시장 갱생 네네네. 말씀하시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찝찝하다. 네, 주가는 이미 반영이 돼 있을 텐데 네. 그게 뭔가 모를 그 우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계속 되긴 그러니까 합니다. 워낙 그 ABCP도 지원을 한다고 하고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뭔가 네네. 찝찝하니까 굳이 찝찝한 금융주를 뭐하러? 네네. 그런 관점이 아까 말씀하신 게 근데 이제 배당 많이 준다는 BNK나 DGB는 너무 올라버렸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엉뚱한 주제를 뽑았네요. 아닙니다. 저도 좀 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융주는 미리 데이터를 좀 많이 봤었어요. 이것을 달라지는 요소가 있으면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때마침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주가가 반응이 강하더라고요. 예, 주가가 반응이 강하니까 이 부분과 연계해서 또 배당 같은 경우도 겹쳐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바라만 봤습니다. 네. 이건 저도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내용을 이제 제가 보통 뽑을 때 네네.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애드리브로 뽑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네. 툭툭 하는 이야기가 또 찐시황의 묘미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드리면 네. 이것도 준비 안 된 거예요. 네. 삼성전자는 모르겠고 네. 모르겠다 말은 좀 그렇고 네. 이 하이닉스 빠진 거 네. 중국 봉쇄와는 관련이 있는 거 아니? 약간 저는 그렇게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증시가 물론 봉쇄를 완화한 건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제로 코로나 오늘도 4시 브리핑에서도 뭐 봉쇄는 제로 코로나 유지를 하겠지만은 백신 접종을 강화한다든지 하면서 뭐 부분적 폐쇄라든지 부분적 봉쇄를 이야기했으니까 네. 이 심리적으로 물론 뭐 가트너 그룹이 반도체 경기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하이닉스 주가 관점에서 나름 쓰리바닥 자리에 좀 있거든요. 네. 혹시 하이닉스와 중국의 코로나 정책과의 연결선에 대한 전략을 만약에 세우신다면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제 하이닉스가 중국 쪽 라인을 지금 그렇게 가동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라인을 뜯어와야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제품 미국 연계 그 부분이 네. 있었다 보니까 지금은 가동을 거의 못하는. 네, 뭐 그러한 부분이 있고 하이닉스는 그 중국의 요소보다는 뭐 시장 일각에 많은 얘기들이죠. 오늘 삼성증권에서 내년 적자 5조 원. 아 실질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네. 전방 수요 부진에 따른 실적 이슈라는 거 말씀이에요? 네, 좀 그 이슈로 보고 있고 그런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하이닉스 증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유상 있죠. 증자성? 네. 근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대주주 SK 스퀘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주주 배정 유증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년에 하이닉스 캐펙스 투자가 17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자 5조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증자 뭐 필요한 돈 거기에 대해서 뭐 이슈에서 솔리다인 부분 뭐 3조가 필요하다 해서 시장에서 유증을 해야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캐펙스 투자 조정만 해도 증자는 안 해도 돼요. 네. 아 캐펙스 투자 자체를 조정을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주주 배정 유상 증자는 구조로도 불가능. 그 다음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예. 그럼 왜냐하면 사실 하이닉스 주가 빠질 때 그런 네. 이야기 많았거든요. 네네. 자금 신용갱세.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사님 생각할 때 뭐 주주가 SK 스퀘어가 돈이 없는 곳도 있겠지만 네. 크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캐펙스 투자 자체를 조정하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주별 유상 정리. 야 이거 주주별 유상하면 너무 큰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은 낮다. 네. 주식이 무려 7억주군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근데 제가 알기로 하이닉스가 유정을 한 적이 이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굳이 2000년대 이후로는 네. 뭐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2000년도 2003년 감자 이때는 그 SK 글로벌 사태인데. 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소문이 있길래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되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점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결정적으로 지금 주가가 부진한 게 꼭 중국발 봉쇄 이슈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의 구조적인 네. 뭐 자금 시장에 쓸고 돌고 있는 자금 신용 갱색설이라든지 결과적인 실적 이야기는 적자설. 네. 근데 적자의 톤을 이미 아니 그럼 뭐 삼성 제가 화내는 건 아닌데 네. 삼성도 어차피 실적 주는 건 똑같잖아요. 네, 극단적으로 줘놓으면 이거를 잘한 것 같아요. 나올 수 없는 수치 정도까지 다 까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서 목표가의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오히려 거꾸로는 턴어라운드 측면에서는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훨씬 빠를 수 있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삼성이 이번에 시장 점유율을 늘려서 치킨 게임으로
하이닉스를 박살내 놓을 거라는 얘기들을 해요. 구조적으로 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다 감산했는데 네. 삼성은 주로 감산 안 했으니까 네. 이참에 애들 벌어드리겠다. 네. 근데 그 또한 치킨 게임 돌입하면은 투자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그 구조를 아셔야 돼요. 그냥 뭐 예전에 키몬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아주 작은 기업들의 체력들이 못 버텨서 그렇게 된 거지, 지금은 그런 요소로 하이닉스를 죽인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 점. 네. 그래서 시장에서 들리는 거, 아니면 여기에서 언론화되는 거, 기사화되는 것들 중에서도 제대로 모르고 쓰는 게 많다는 점입니다. 네. 찐시황만 봐라. 네, 찐시황과 우리 대표님 나오는 방송을 챙겨봐라. 장중에 하는 장중에 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벌써 시간 이렇게 됐네요. 자, 오늘이 11월 19일이었습니다. 29일이고 이제 내일이 되게 되면 11월 달 장이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11월 달 장을 맞이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강력한 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했는데, 내일 이제 마지막 이달의 마무리 장은 그래도 시장 관점에서 지수가 상당히 2,500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되게 본 방송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방송 시간에도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